지금 당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밑에는 별도, 바닥도 없습니다. 오직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완벽한 어둠. 블랙홀이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당신에게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1초도 안 되지만 영원처럼 늘어나는 그 추락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생을 마치고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한 점으로 무너질 때 태어납니다.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한번 다가가면 빛조차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경계가 생기죠. 그 경계의 이름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돌아오는 길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잠깐 블랙홀은 빛조차 삼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블랙홀은 오직 계산식 속에만 존재하는 누구도 직접 본 적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그것을 보아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 곳곳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묶어 지구만 한 크기의 거대한 눈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력의 이름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줄여서 EHT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인류는 마침내 블랙홀의 첫 번째 이미지를 손에 넣습니다. 5천만 광년 넘어 M87 은하 중심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빛의 고리. 그 한가운데 검은 그림자가 바로 블랙홀이 들이운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양 질량의 무려 65억 배에 달하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괴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 것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빛마저 휘게 만드는 그 그림자의 윤곽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2년, 망원경은 훨씬 더 가까운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의 심장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자리한 궁수자리 A별.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이르는 이 블랙홀의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의 한가운데에도 이런 어둠이 조용히 모든 것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추락으로 돌아가 봅시다. 흥미로운 건 당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에겐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당신은 점점 느려지고 붉게 물들며 사건의 지평선 앞에서 영원히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중력 때문에 당신의 시간이 그들의 시간과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작 당신 자신은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몸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에 가까운 발끝과 조금 더 먼 머리가 받는 중력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이죠. 이 힘은 당신을 위아래로 길게, 옆으로는 가늘게 잡아 느립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다소 장난스러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파게티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파게티화가 언제 일어나는지는 블랙홀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블랙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거대한 별 하나가 무너져 생긴 항성 질량 블랙홀입니다. 태양의 수배에서 수십 배 무게죠. 그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한 건 은하 중심에 자리한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태양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죠. 거의 모든 큰 은하는 그 중심에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주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이미 이런 거대 블랙홀이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빨리 자랐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그 사이를 잇는 중간 질량 블랙홀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가설. 빅뱅 직후에 우주에서 태어났을지 모를 원시 블랙홀. 다만 이것은 아직 존재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론 속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을 삼킨 블랙홀이 작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별 하나가 무너져 만든
작은 블랙홀이라면 당신은 사건의 지평선에 닿기도 전에 이미 찢겨버립니다. 하지만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경계는 너무나 넓고 완만해서 당신은 아무 고통 없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대해졌을까요?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별, 먼지를 끌어당겨 자신의 둘레에 소용돌이치는 원반을 만듭니다. 그 물질이 안쪽으로 빨려들며 수백만 도로 달궈지고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뿜습니다. 우리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유죠. 이렇게 물질을 삼키며 블랙홀은 수십억 년에 걸쳐 자신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은하가 다른 은하와 충돌해 합쳐질 때 그 중심의 블랙홀들도 함께 만나 하나로 합쳐집니다. 블랙홀과 은하는 마치 한 몸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 자라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두 블랙홀이 충돌하는 그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빙글빙글 돌며 가까워질 때 시공간 자체가 출렁이며 파도를 만듭니다.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 예언했던 중력파입니다. 그리고 2015년 리고라는 거대한 관측 장치가 마침내 이 떨림을 처음으로 붙잡아냈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두 개의 긴 터널에 레이저를 쏘아 시공간이 원자 하나보다 작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순간을 잡아낸 겁니다. 10억 광년 너머에서 두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며 우주를 흔든 신호였습니다. 각각 태양의 약 36배와 29배였던 두 블랙홀이 단 한순간에 충돌하며 태양 3개에 맞먹는 질량이 순수한 중력파 에너지로 우주에 흩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빛이 아니라 시공간의 떨림으로 우주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 경계를 넘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우주의 그 어떤 것과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바깥 세상은 당신을 영원히 볼 수 없고 당신 역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는 모든 물질이 향하는 단 하나의 종착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특이점이라 불립니다. 블랙홀의 모든 질량이 부피가 없는 한 점에 모여 있다고 현재 물리학은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점에서 우리의 물리법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밀도도 중력도 무한대로 치솟고 시간과 공간의 의미마저 무너집니다. 특이점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인류는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블랙홀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빛을 내뿜으며 증발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간 당신의 정보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들조차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블랙홀은 단지 모든 걸 삼키는 우주의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물리법칙의 끝을 보여주는 자연의 가장 극단적인 실험실입니다. 한때 계산식 속 그림자였던 그 어둠을 우리는 이제 사진으로 찍고 그 떨림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끌어당긴 그 어둠은 사실 우주가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이었던 셈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질문의 또 다른 조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